자, 분위기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사건 황당한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의 얘기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백다혜 아나운서 통해서 들어보시죠. 2020년 6월 40대 여성은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주말 오후 아르바이트 점원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근무 6일째가 된 날 저녁 열심히 일을 하던 여성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던 반반 족발 세트가 폐기 시간이 된 것으로 봤는데요. 그리고 계산대로 가져가 폐기 대상으로 등록한 후 취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여성은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유는 반반 족발 세트를 무단 취식했다는 건데요.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을 고소한 점주, 그리고 점주의 행동이 당황스러운 여성. 5,900원짜리 반반 족발 세트로 법정까지 가게 된 이 사건의 전말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 이 내용 잘 쫓아오시면서 의견 좀 올려주세요. 자, 사건 반장은 이 족발과 참 어떻게 보면 때려야 뗄 수 없는. 맞습니다. 뭐 아시죠? 뭐 말씀 안 드려도. 예. 자, 일단 그날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 서울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이 2년 전에 5,900원짜리 족발 세트를 잘못 폐기하고 먹었다가 점주한테 고소를 당했습니다. 편의점에는 판매 기한이 지난 음식을 폐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데요. 도시락은 저녁 7시 반에 폐기를 하기로 되어 있고 즉석식품은 밤 11시 반이 넘어야 폐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생이 먹은 반반 족발 세트가 도시락 모양하고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은 이게 도시락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7시 40분쯤에 이 족발 세트를 폐기를 했고요. 이걸 먹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주는 이 족발 세트가 도시락이 아닌데 왜 4시간이나 먼저 폐기하고 먹었냐라고 하면서 이 여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자면 너 그거 아직 버릴 시간 아닌데 너 그거 왜 먹었어? 너 이거 무단 취식 아니야? 이거예요, 지금? 그렇죠. 타인 소유의 재물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기하로 해서 꿀꺽했을 때 우리가 업무상 횡령이라고 표현하는데 딱 그게 지금 걸린 상황입니다. 과연 근데 이 물건 자체가 이 반반 족발 이게 재물로서 가치가 있는지 또 시간이 맞는 건지 요걸 좀 따져봤어야 되는데 일단은 기본적인 햄버거라든지 뭐 샌드위치, 도시락 요건 한 7시 반 정도에 폐기가 돼야 됩니다. 어허. 도시락류의 상품이죠. 예. 근데 이제 김밥이나 뭐 빵이나 유제품, 냉장식품이죠. 냉장식품은 좀 시간이 좀 더 갑니다. 11시 30분 정도에 완료가 돼서 폐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CCTV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 아르바이트 점원이 7시 40분에 반반 족발 세트를 가져가서 먹는 장면이 보입니다. 와, 그걸 저렇게 확인하고 있구나. 지금. 확인해야죠.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데 확인해 보니까 바코드를 찍어서 폐기 처분을 하고 그것을 먹는 게 지금 포착이 됐고 하하. 점주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물건을 네가 꿀꺽했구나라고 야. 해서 횡령인데 업무로 횡령을 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했던 것입니다. 양 변호사님, 4시간 그러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쉽게 말할게. 4시간 더 있었으면 그냥 어차피 이렇게 할 거를 갖다가 이거 버려도 되는 거 그럼 내가 먹어야지. 그걸로 고소를 했어요. 저는 이 점주분의 심리도 무슨 본인이 이제 아르바이트를 썼는데 피해가 많이 입었다든가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피해 액수에 비해서 너무 좀 과했던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정말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다면 점주분은 저는 차라리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가끔 우리 검찰하고 법원도 너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런 식으로 법을 적용하면 그냥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툭 한 대 쳐줘요. 너 고소할 거야 법대로. 그럼 폭행 맞아요. 맞아요. 그럼 법대로 하니까 폭행 맞네. 그래 알았어. 근데 가벼우니까 벌금 20만 원만 내라고 해서 약식 명령으로 그냥 20만 원 내라고 했다는 건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피고 그런 식으로 법정에 서는 경우도 저도 왕왕 보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그거 법정에 서야 되기도 하고 약식 명령이라고 하지만 유죄되면 결국 그것도 전과로 남는 거예요. 야.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상황이. 교수님. 이분 그러니까 4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했겠어요. 그게 이제 이 반반 족발 세트라는 게 고기, 마늘, 그리고 쌈장, 채소 이런 게 들어가지고요. 이제 뭐 저도 이제 한번 보니까 그게
도시락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편의점 도시락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아마 이 여성분이 이 도시락을 갖다 폐기하는 그 시간하고 같은 줄 알고 본인이 이제 착각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하니까 이제 약식 명령에 이제 불복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난 이후에 나는 횡령이라고 하는 고의는 전혀 없었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 들으신 것처럼 정식 재판을 한번 받아보자 해가지고 갔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재판부는 이 여성 알바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알고 보니 VIP다. 아하,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총 일한 기간이 6일인데요. 근데 그 전 5일 동안 15만 원을 편의점에 썼습니다. 단순 계산하면 하루에 3만 원씩 편의점 음식을 샀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아르바이트로 번 돈의 대다수를 편의점에 쓰고 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판부도 이를 참작을 했고요. 근무 일수가 5일밖에 안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을 편의점에 썼고 이 여성이 반반 족발 세트를 정말 먹고 싶었다면 자기 돈을 주고 사서 먹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세상에 5일 동안 15만 원, 하루에 3만 원 매상을 올려주는 VIP 어떻게 보면 알바생이지만 손님이기도 한 건데 아니 그런 사람이 족발 5,900원이 아까워서 그걸 이렇게 했겠느냐? 아, 죄송합니다. 아, 이제 방송 부적합 용어가 튀어나올 뻔했네요. 아, 그렇겠느냐? 지금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그거 말고도 좀 중요한 제가 한번 이 반반 족발 세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 예. 똑같은 제품은 아닙니다. 예. 법원에서 이게 제출됐는지 법정에 제출됐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요거 얼핏 보면 족발 세트인데 도시락 통으로 좀 보이죠? 도시락 통입니다. 아, 도시락이죠. 도시락을 떼서 이렇게 떼면 요거만 있으면 사실은 냉장식품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거를 요 안에 넣어버리면 마늘하고 여기 다 있으면 쌈장 같은 게 얼핏 보면 도시락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뭐 지금 방송 중에 먹기는 뭐하고 예. 먹음직스럽습니다. 아, 드셔도 됩니다. 예, 도시락으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 법원 판사들 봤을 때도 이게 도시락 같지 않냐라고 좋습니다. 했을 것 같아요. 역시 우리 박 변호사님. 아, 뜯어. 이거 냄새나요. 뜯지 마요. 이 도시락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여러 고민과 고민 끝에 이 횡령의 고의가 없다고 지금 봤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범죄 전력도 사실 없어요. 전과가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VIP 고객이기 때문에 이미 15만 원치 많은 걸 샀는데 5,900원짜리 사기 위해서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더 나아가서 이 점주가 6일밖에 안 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한테 이 냉장 식품에 대한 교육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무죄가 됐습니다. 아, 사건 반장 먹방 가자 이렇게 또 하셨고. 자, 일단 교수님. 아, 보통 말이죠. 저는 좀 아이러니한 것이 보통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당연히 이 편의점 점주와 알바 사이에. 그러면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아직 폐기 시간 안 지났는데. 아니, 당신 왜 그랬어? 이거 좀 얘기나 좀 들어보자. 그냥 좋게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저는 왜 이런 그 주제가 우리 그 뉴스에 올라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일단은 이 사람이 온 지가 6일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아주 상습적으로 계속 이런 행위를 해왔다라고 해서 너무 괘씸하다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통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의를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정말 자기 돈이 아까우면 돈 내라 이렇게 지불을 갖다가 요구할 수도 있고 그것도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을 해고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횡령이다. 글쎄요. 지금 이제 저 좌우측에 두 분 변호사 계시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고소고발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제가 한번 보니까 인구 10만 명당 우리나라 고소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1,172건인데요. 우리 일본 상당히 좀 싫어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5.4명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217배라는 거죠. 아이고.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수사관들이 한 건당 맞는 그 건수, 사건의 건수가 지금 300건, 400건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조건 고소 고발을 하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거 드시고 좀 힘내세요 해가지고 점원이라고 하는 그분을 이번 기회에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횡령으로 고소를 합니까? 예. 자, 아무튼 뭐 이 두 분 사이에 점주분과 이 뭐 직원분 사이에 어떤 또 뭐 뒷사정이 있었는지까지는 저희가 판결문에 나오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일단 대체적인 반응은 점주분이 조금 너무 과했던 것 같다 이런 의견이 거의 한 뭐 95% 이상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해운대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 박 변호사님 네. 족발 남은 거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물어봤습니다. 먹을 겁니다. 지금 방송 중에 먹기는 좀 이렇게 못 먹게 해가지고 못 먹었는데 예. 먹을 겁니다. 저는. 네. 아니 좀 드시지 말라는 얘기 저 안 했는데요. 누가 먹지 마라. 제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아 진짜? 냄새 뭔데, 난다고. 뭔데 먹지 마라 그래요? 예. 냄새 나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